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 스페셜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지훈 상무이사와 여성으로 대표되는 마이너리티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한계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인터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지훈 상무이사는 현재 학교법인 대원학원의 상무이사입니다. 학교법인 대원학원은 많은 분들이 대원외고로 알고 계신데요. 대원외고, 대원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대원국제중학교, 또 대원킨더 아카데미로 이루어진 학교 법인입니다. 이지훈 상무이사는 현재 성균관대 애드정트 프로페서로 계시고요.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콜롬비아에서 교육정책 석사 그리고 교육경제학으로 박사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대원학원을 방문했을 때는 겨울이었는데요. 대원외고에 여성 비율이 상당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르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여자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여성 인력들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리더와 또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지훈 상무이사와 먼저 제가 느낀 여성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학교가 여자 비율이 7대, 여자 남자 비율이 7대 3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금 며칠 전에 입학 전형을 했지만 지원자 자체도 7대 3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보스턴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한 7대 3 정도 됐었고 네. 제가 러스쿨에 있을 때도 거의 8.5대 1.5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러스쿨 같은 경우는 여자 비율이 상당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학 쪽에 특히 또 이과 쪽에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분들이 커리어를 쫓아가는 데는 분명한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석박까지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중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 근로자나 여성 리더들을 보는 시각들도 되게 많이 이제 잣대도 훨씬 더 높고, 네. 남자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진출해서 뚫고 나가는 것조차 이제 여자들은 훨씬 더 많은 엑스트라 워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육아랑 같이 겹치다 보면은 이제 육아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들도 육아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일을 이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재미과 기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많던 여자 과학자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박사과정을 하시고 또 포닥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그 좋은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얘기를 하셨어요. 대원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사실은 대원 외고만 좀 많이들 아시는 편인데 아까 저도 이렇게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대원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유치원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치원 과정, 원래 저희가 중고등학교만 있는 재단인데, 네. 이제 유치원, 초등,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까지 갈 지금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리드해서 이제 오픈을 했죠. 그 킨더 프로그램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콜롬비아에서 하면서 제 전문 그 공부한 분야가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이제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유치원, 초등 이 교육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건데. 네. 정말 그게 맞는 말이고,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 하면 네. 정말 자기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치원 교육, 초등 교육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명예 이사장님도 계시고 저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제 약간 그런 시각들이 많이 보여요. 저 딸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관심이 있구나. 네. 딸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잠깐 뭐 여러분들 뵙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대원이
대학 쪽에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대학이 아닌 킨더를 택한 데에는 그런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저희 이제 이사장님, 저희 명예이사장님도 그 유치원 초등교육이 중요하다고 계속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연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저 자녀가 이제 딸이 리드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커리어를 좀 쌓고 있죠. 아까 잠깐 아까 콜롬비아에서 사실 박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만약에 여성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남성이었다라면 콜롬비아에서 그 당시에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 때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 전공을 선택할 때도 사실 그런 프레셔는 항상 있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 교육을 처음부터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게 왜냐면 교육 분야는 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브로드 픽처를 가지고 그런 너무 되게 신기한 건 교육 분야에서 교육만 아는 사람들은 또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부분도 알면서 하는 이제 교육 경영자들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이제 경제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석박을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돌린 거죠. 이제 메이저 선택할 때도 그런 프레셔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프레셔였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사실 아들이 없는, 저희 아빠는 이제 딸만 넷이 제가 막내 딸인데. 그러세요. 딸이 4명이세요? 그 아들이 없는 것을 조금 이렇게 슬퍼하진 않으시지만 이 여자로서 이렇게 국한된 삶을 살지 않길 바라시는 게 조금 강하세요. 그래서 전공 자체도 약간 조금 좀 고려해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많이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유 외에는 또 어떤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성이 어떤 특정 분야에 더 가게 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도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여자지만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셋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인셋조차도 난 여자니까 나는 이런 건 너무 안 돼, 못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그런 게 사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마인셋을 우선 좀 넓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의지적인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의지적인 부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국한돼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조금 나는 거기는 안 돼, 나는 못 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박사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뭐 정치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교육계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이유는 약간 정말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자신에서 난 여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좀 그 인식 자체를 바꿔주는 게 좀 중요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미국에도 오래 계셨잖아요. 미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계셨죠? 계시면서 보실 때 미국 쪽은 어땠나요? 왜 미국 사회 노출 빈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때 여성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선진성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사실 이민 사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풀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풀은 정말 유학생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유학생들은 확실히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 마인셋 자체도 좀 비슷하시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그 여성분들, 정말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생각하는 것도 넓고, 그리고 꼭 남자 여자라는 거를 많이, 그러니까 물론 그 아래 많이 깔려 있겠지만
그런 바운더리가 훨씬 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그런 바운더리가 없는 것과 그 여성의 생각이 어쨌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여성이 어쨌든 주류 남성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렇게 네.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고. 제가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대학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엑스트라 스텝을 더 많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네. 뭔가 저를 좀, 조금 소위 말하면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거를 제 자신을 조금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하는데 제가 과연 남자였다면 그거를 안 했겠죠? 그런.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킨더를 하셨을까요? 그래도? 교육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현재 외국에서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유치 초등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하시면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시겠죠? 왜 그렇죠. 킨더를 하시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죠. 네. 오히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직면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무시된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여성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오히려 더 여성의 가치가 무시됨으로써 무시된 사람은 사실은 악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해. 선악으로만 모든 걸 구분지었을 때는 선은 아닌데 하지만 그 선이 아닌 경우가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시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논의되어야 하는데 논의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해결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이지훈 이사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도 잠깐 말씀하셨고 또 본인의 의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남자로서 그 부분은 좀 처음 듣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문제를 늘 얘기를 할 때 맞아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있지 맞아 육아적인 부분이 있어 출산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라는 사실은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적이 사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소 마이크로적인 본인의 의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혹시 생각하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포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계시는 거고 아직 트레디셔널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사실 그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포사회 같은 경우도. 그럼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현실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이 좀 심하지만 그런 남의 시선을 많이 좀 신경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거는 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포사회에서도 네. 남의 시선에 대해서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남의 시선을 당연히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지만 이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쫓을 때도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패스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되게 많거든요.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전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잘 이제 조화가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또 이제 다른 시선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의 패스만 또 고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적당하게 조금 이제 밸런스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시선들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다른 정말 엑스트라 에너지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떨쳐버리고 이제 정말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사실 되게 무의미해질 것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 정말 그렇게 묵묵히 해낸다면 굳이 다른 엑스트라 스텝을 밟지 않아도
이런 여성성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본인의 의지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님께서는. 네, 저도 항상 저랑의 싸움을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한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확대하지 마. 여기선 충분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이드도 있고. 그런 거를 여성성이라고 보시나요? 여자이기 때문에 국한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 저도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걸 했을 네.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디스어드밴티지 같은 거. 분명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네, 하죠. 그럼요. 네, 아이는 확실히 시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많을수록 훨씬 아이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네. 너무 큰 주제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육아라는 부분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오게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30 정도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대체 그 많던 과학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 많던 엘리트들은 다 어디 갔는가, 여성 엘리트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사실 3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육아라는 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조금씩 주류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실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러면은 사실 육아라는 부분은 육아만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게는 남편부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또 계시고 점점 이제 사회라는 점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어쩌면은 본인의 의지랑 사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대선이었잖아요. 미국 대선이었는데 그 힐러리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면 어쨌든 힐러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힐러리가 여자기 때문에 더 많은 아까 말씀하신 훨씬 높은 하이어 스탠다드를 힐러리한테 됐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자기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트럼프도 명품 옷을 입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건 없었는데 여자기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스트릭한 스탠다드가 분명히 갔던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한 여성들이 필요 조건처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자기도 가꾸면서 남자들은 사실 그런 잣대가 없는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여자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 더 힘든 부분이죠 여자들한테. 그렇죠. 외모적인 거를 자기 관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남성한테는 외모적인 거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저는 그걸 진입장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어 스탠다드를 대는 것 자체가 높은 잣대를 댐으로써 여기는 들어오지 마. 왜냐하면은 아니면 이걸 넘던지. 저는 이제 그걸 진입장벽으로 계속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서포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분명 이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가족 서포트가 분명히 있어서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매크로적인 서포트가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마이크로적인 모든 게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많은 좀 훌륭한 여성 리더들이 나와서 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런 인식 자체들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케이스가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의 케이스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꾸겨서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때 되게 유행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멘토멘티죠. 멘토멘티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닮고 싶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자체가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다음 제너레이션은 그 분들을 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또 여성들이 또 필요한 것들은 좀 서로 좀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여자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왜 약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많이 경쟁 구도로 많이 가죠 여자들끼리는. 어쩌면은 그거는 여자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여성들끼리는 그런 끌어주고 밀어주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마치 그건 여성의 뭐 질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트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경쟁이 좀 더 치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시를 해놓고 여성은 이래라는 스테레오타이핑을 한다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점점 여성에 대한 그런 사회적 그 쿼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 여성 자체에서도 서로 이제 조금 서포트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좀 케이스들이 나와서 그런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다양화되어진다면 훨씬 더 여자들이 사회생활 할 때 더 조금 편안하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저녁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또 인터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저한테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더 아름다운,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는 학교법인 대원학원의 이지윤 상무이사였습니다. 저는 금요 스페셜 장준환이었습니다.